3점의 이온화 에너지 보시면요. 90쪽에 X보다 Z까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 세 번째는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OFN입니다. 그러면 일단 비교를 해볼까? 일단 첫 번째는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큰 게 누가 될까요?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큰 건 당연히 음이온인 O,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Na 뿔 이렇게.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껍데기가 많은 나트륨, 그 다음에 핵전하가 작은 유효핵전하, 산소, 그 다음 플로린, 뭐 이런 순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3주기인 나트륨이야. 그러면은 제일 큰 건 누가 되겠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당연히 플로린이 되겠죠. 이제 주기가 증가하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X는 뭐가 될까? 여기에 나트륨,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는 뭐가 될까요? Y는 플로린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Z는 여기에 산소가 되겠죠. 맞죠? 요 A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 나트륨 자체가 이온 반지름이 더 작죠. 그러면 분모가 더 클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이온 반지름 중에 양이온은 누가 더 큽니까? 원자 반지름이 양이온은 더 크죠. 그지?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더 크잖아. 그러면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치?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그래서 A는 1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질 겁니다. 분모가 더 크니까. 그러면 기억해 보기는 틀렸고 이유는 맞겠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젯이 가장 큽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 때도 쌤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1, 제2를 어떻게 그려보면 되겠죠. 그치? 일단 2주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주기를 좀 그려보면 쌤은 이제 여러분들 잘 보라고 리베, 동탄, 질산, 풀. 그러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리튬이고 여기가 네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위. 그 다음에 다시 훅 꺼져요. 나트륨으로 훅 꺼집니다. 근데 이제 이주기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를 그려보면은 리튬이 어디 있어요? 리튬이 여기 있죠. 그치? 리튬이 원래는 7천 얼마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천천히 여기가 쭉 내려와요. 여기가 베릴륨, 그 다음에 여기 좀 진하게 쌤 체크할게요. 베릴륨. 그 다음 뭐죠? 얘가 다시 조금 올라가요. 붕소. 그치? 여기가 붕소가 돼. 여기 붕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얘가 탄소에서 좀 꺼집니다. 알겠죠? 탄소에서 좀 꺼지고 다시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찍찍 올라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죠? 얘가 작아지고 다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좀 빠르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리튬을 원래는 그냥 빼고 그려본다고 한다면 위, 아래, 위, 아래, 위가 되겠죠. 얘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칸씩,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리튬은 어찌됐건 빵 끼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러니까 이제 이 플로린 다음에 위, 그 다음에 네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제2 이온화 에너지까지 그려봤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원래 리튬이 걸릴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제2 빼기 제1을 했을 때 리튬이 걸리게 되면 얘가 원자 번호가 이제 뭐 Y가 제일 크다는 건데 원자 번호가 되게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리튬이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거는 없어.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라는 게 얘네들의 이 간격의 차이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아마도 이 예외가 걸리는 구간일 거예요. 왜 예외가 걸리는 구간일 거냐면 얘네 이 선지의 조건을 잘 보면 봐봐. 이 선지의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은 뺐을 때 y가 크대. 뭐 x보다 크고 z보다 크대. 근데 x가 원자 번호가 좀 작은데 얘네들의 차이가 좀 커요. 그리고 w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좀 작아. 그러면 이 말인즉슨 뭔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 예외인 구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올라갔다가 뭔가 내려가는 그러한 조건이 걸려있는 구간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나는 좀 간파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쌤이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대로 이 순서대로 어차피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니까 순서대로 옆으로 밀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리튬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 베릴륨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배분 조건이 탄, 질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차이가 큰 게 누구냐면은 배분 여기 배분 탄 질산이니까 아마도 붕소의 차이가 가장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붕소가 여기에서 차이가 가장 큰 애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에서는 X가 더 크대요. 제2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에서는 X가 더 크대. 근데 W가 리튬이고 여기에서 W가 지금 여기에서는 제2가 제일 작은 애가 여기 W가 여기서 리튬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리튬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제2가 어찌됐건 제일 작은 거니까. 이 조건을 물고 들어올 거면. 맞죠? 그러면은 제2가 리튬이 이제, 미안해요. 리튬이 원래는 제일 크죠? 맞지? 그러니까 제2는 리튬이 베릴륨보다 더 크니까 제2가 X가 W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이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원래 제2가 리튬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건이 안 되고. 맞죠? 그러면은 립의 붕탄 뭐 이것도 안 돼. 립의 붕탄 이것도 안 되고 예외는 들어가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립의 붕탄 또는 붕탄질산 뭐 이런 조건을 물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쵸? 립의 붕탄. 근데 이게 이미 여기서 안 돼. 얘가 만약에 제2가 제일 크단 말이지. 제2가 제일 커. 그러면은 이 리튬이 여기에서 X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X가 만약에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지금 W가 여기에서는 리튬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맞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조건이 안 맞아 얘는. 그리고 만약에 이도저도 좀 따지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보냐면 얘네들의 차이가 리튬이 제일 커.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제일 큰 게 Y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2는 또 X가 제일 크대.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그지?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베릴륨부터 한 칸씩 밀어봐. 그러면은 붕소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붕소가 제일 커. 그러면 붕탄질산이 돼. 그러면은 붕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라고 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 X가 이 차이가 그 다음으로 큰 거죠. 그러면은 붕탄,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봐봐. 쌤이 조금만 더 얘네들을 좀 뚜렷하게 그려볼게요. 얘네들을 뚜렷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배, 붕, 탄, 질, 산, 풀, 내야.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이제 붕소가 제일 크죠, 여기서. 그 다음에 누가 커요? 그 다음에 뭐 탄소 정도가 크겠죠. 맞지?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이제 뭐 탄소라고 보고 그치? 얘를 맞춰보는 거야. 그리고 제2가 X가 제일 크대. 그럼 제2가 제일 큰 게 여기에서 배분 탄질산이라고 한다면 그치? 그러니까 한 칸을 밀었으니까 배분 탄질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질소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제일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좀 뭐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일 좋은 건 예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외가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한 칸씩 옆으로 당겨 보는데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1이 걸리지가 않죠. 원자과 전자가 1이 걸리지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주기가 뒤쪽으로 더 밀려있는 15족과 16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이 문제를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리튬이 당연히 안 걸리지? 근데 붕소도 안 걸려.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얘네들은 뒤쪽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 즉 15족, 16족이 걸리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순서가 탄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플루오린인 거야. 그러면은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을 걸고 넘어져 보면 여기 예외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 예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자번호가 제일 큰 게 얘가 플루오린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Y가 산소, 그 다음에 질소, 탄소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봤을 때 여기에서 Y가 산소다. 그러면은 자 비교해 볼게요. 자 보세요. 산소고 X가 질소야.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어때? 제일 크게 나죠. CNOF 중에서. 맞지? 여기 중에서. 맞죠? 그리고 Y가 이제 누구보다? 쟤보다. 플로린보다. 맞지? 얘보다. 맞지?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크다라는 게 동반이 되는 거고 X가 질소고 W가 지금 여기서 탄소니까 질소가 탄소보다 제2가 더 큰 거 맞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제가 좀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일일이 앞뒤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맞아 떨어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 안 하고 답은 일단 나왔어. 답은 나왔어요, 얘들아. 답은 C가 W고 X가 질소고 그 다음 Y가 산소고 Z이 플루오린이야. 이 답은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설정값을 당연히 리튬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야. 원자과 전자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배붕 탄 질산으로 했어. 그렇게 됐다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순서를 베릴륨 다음으로 배붕 요거를 예외로 걸었던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배붕 탄 질산 중에 가장 이 제2 빼기 제1이 가장 큰 애가 누구냐면은 얘가 붕소예요. 붕소가 제일 커. 그러면은 붕소가 원자 번호가 5번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붕소를 넣어.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Y가 이제 그 붕소니까 그 다음에 X가 누가 되겠어? X가 원자 번호가 그 다음으로 그 작은 애가 누가 돼? 탄소가 되겠지. 그지? 얘가 셋이 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가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질소가 와야 돼. 얘가 지금 원자 번호 5번이고 얘는 6번이죠. 근데 질소가 와야 돼. 질소가 7번이지. 여기 7번이 여기 와야 되겠네. 이 뭐 안 맞죠, 그죠? 원자 번호도 안 맞는 거야. 원자 번호도 안 맞을 뿐더러 만약에 얘가 붕소라고 하더라도 X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 뭐라 그래야 될까? 제2가 얘보다 더 작은 게 베릴륨이 돼야 되잖아. 또는 탄소가 돼야 되잖아. 이거 말 자체부터가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요 예외가 걸려있는 이 두 구간을 잘 비교만 해봐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답은 찾았죠? 기억. 홀전자 수는 Z이 Y보다 크다. Y는 홀전이 2개고 Z는 하나죠. 그러니까 기억의 보기는 뭐야? 틀렸지? 제1은 Y가 더 크다라고 해요. 제1은 Y하고 X를 비교를 해봐. X가 더 크죠? 틀렸어 또. 그 다음 제2는 Y가 Z보다 더 크대. Y가 Z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16쪽, 17쪽으로 이렇게 또 꺼지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됐지?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좀 되게 신선해요. 이 문제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유형들은 그냥 A, B, C, D만 이렇게 가려놓고 문제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얘는 조금 변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금방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일단 원자 번호가 1번부터 20번 이하래요. 그러면 얘는 1주기부터 4주기까지라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1주기가 이미 나왔어. 헬륨이 나왔죠. 그럼 얘는 1주기야. 이걸 뺐을 때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2 빼기 1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얘가 A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빼기 M 더하기 M이죠.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얘네가 전부 다 주기가 다르다는 거야. 주기가 싹 다 다르다.
그러면은 얘가 2 빼기 1. 왜냐면 얘가 음수값을 못 가지니까. 그러면은 얘가 2주기라고 보면, 그리고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3 빼기 2도 되겠죠. 그러면 1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약에 3이 돼버려. 그러면은 얘가 3이 되면 얘가 주기가 최소한 4주기면 m이 1이 나와야 되거든. 또 말이 안 되죠. 그 숫자가 다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가 픽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a는 2, 그 다음에 m은 1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1주기, 얘는 2주기, 그 다음에 얘는 3주기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B는요, M이 1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헬륨이 18쪽이죠. 그럼 B는 17. 그렇기 때문에 M은 뭐가 된다? 1이 되니까 X 정해지죠? 플루오린.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Y는 나트륨이 되겠죠. 쉬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9 맞고, 제1은 X가 Y보다 더 크죠. 왜요? 얘는 껍데기가 3개잖아.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을 보시면 2, 3주기야. 근데 이 조건부가 제1이 D가 가장 크대요. B가 가장 작고. 그러면 D가 가장 크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 얘는 2주기 원소라는 거죠.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그리면 자 1주기부터 그려볼게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여기까지가 2주기야. 그럼 여기가 나트륨이에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2주기는 여 있는데 3주기는 여 있잖아. 그래서 좀 밑에 있다고. Y축이 에너지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D는 3주기가 되고요. 2, 3주기를 했으니까 B는 2주기야. 2주기, 3주기 이렇게. D가 잠깐만요. 쌤이 지금 오늘 수업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마태형 갈라 그러네. 자, D는 몇 주기? 가장 크니까 2주기. B는 3주기. 그치? 그러면 이제 주기를 정할 수 있죠. 얘네들은 D가 2구나. 그치? B는 3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묶어봐. A 플러스 1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2주기, 얘는 3주기. 맞죠? 그 다음에 E하고 F를 요거 뒤에 걸 보면 되겠죠? E하고 F는 E가 제2가 더 크대. E가 더 크다라는 말은 얘가 어찌됐건 2주기라는 소리가 되겠죠? E가. 얘가 2주기, 3주기. 이게 제2가 됐든 제3이 됐든 어찌됐건 제2가 더 큽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주기는 다 판단을 했죠. 주기는 다 판단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A 값이 또 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2주기에서 제1이 가장 큰 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지금 A하고 B가 2, 3주기고 그 다음에 뭐 2주기가 지금 여기에서는 3개가 있죠. 2주기가 지금 A하고 그 다음에 D하고 E가 뭐냐면 그 2주기란 말이야. A, D, E가 2주기야. 그 다음에 B, C, F가 3주기예요. 맞지? 근데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1이 가장 큰 게 D잖아. 그치? 그러면 제1이 가장 큰 거는 어찌됐건 누군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벨륨이 됐건 그게 질소가 됐건. 봐봐. 왜 이게 곧바로 튀어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 2주기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2주기가 위 앞에 1주기 있죠?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그쵸? 그러니까 리배봉탄질산풀네 이래 되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제1이 가장 큰 게 물론 제일 큰 거는 네온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수라는 말 안에서 18쪽이 제외된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큰 게 누구예요? 그 다음으로 큰 게
원래는 뭐 플로린도 큽니다. 플로린하고 그 다음에 질소도 커요. 그러니까 플로린이나 질소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2에서 제1에서 D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이제 뭐 플로린이 그 다음으로 크겠죠. 그러니까 네온 다음에.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얘네가 지금 만약에 D가 플로린이 돼버리면 얘네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네가 플루오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1만큼 원자 번호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설정값을 플로린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 이제 앞에 있는 이 애들이랑 맞아 떨어지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일씩 커지는 거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일씩 커지는 게 맞는 건데 산소는 다시 꺼지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좀 앞으로 당겨야 돼. 그게 누구냐면은 질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원래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구냐면은 네온이야. 제1이. 근데 네온이 왜 답이 될 수가 없냐면 애시당초 여기에서 2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쪽은 제외를 하는 의미를 깔고 있는 거예요. 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얘는 0개잖아. 없어. 얘는 없어. 얘는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의미가 좀 내포돼 있어요. 얘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플로린이에요. 근데 플로린 가능하죠. 가능한데 얘가 보면은 뭔가 이제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일씩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야, 옆으로. 그러니까 O 앞에는 산소가 있다는 거지. 근데 산소는 플로린보다 더 어때요? 작죠? 여기가 풀이고 여기가 O잖아. 그러니까 더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플로린이란 전제가 좀 맞아 떨어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앞에 있는 애로 더 내려가야 돼. 그게 누구냐면은 질소예요. 질소가 좀 더 이제 이 확률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치? 그런데 이게 질소도 물론 후보가 되기는 하지만 베릴륨도 후보가 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주기 원소에서 얘네가 나중에 이제 뭐 얘네가 답은 질소예요. 답은 질소인데 베릴륨도 이주기 원소에서 여기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꺾이는 이 구간이 나타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시당초 제일 큰 걸 찾는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예외가 있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큼 원자 번호가 커지는데 얘네가 뭔가 예외성이 가운데 어긋나는 애를 찾아내라. 이런 의미를 조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좀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걸 찾는 개념이 아니라 주기성에 부합하는 어떤 이온화 에너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질소가 좀 답의 후보가 돼요. 알겠지? 근데 만약에 베릴륨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베릴륨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D가 베릴륨이야. 그러면은 A가 지금 그러니까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가 뭐예요? 원자과 전자가 2죠. 그러면 A가 1이 된다고. 맞지? 그러면은 3주기 2족은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내가 베릴륨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봐봐. 요게 안 맞아떨어져. 여기가 B가 지금 A가 지금 1이니까 얘가 원자가가 1이야. 그러면 얘 나트륨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제2가 C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 무조건 나트륨이 커요. 원자가 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베릴륨은 아예 애시당초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구간, 이 질소가 있는 구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일단 순서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가장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냐면 CNO 여기입니다. 리베붕탄 여기 이렇게 CNO 요 구간이 이제 답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뒤의 값은 찾아냈어요. 뒤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질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값도 찾아냈죠. 왜요? D의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A 값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주기 애들은 다 나와. A, D, E 다 나옵니다. 그냥 A 값 집어넣으면 되니까. A는 탄소. 그 다음에 E는 뭐가 되는 거죠? 산소가 되는 것이죠. 그쵸? A 값이 뭐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여기서는 4가 되는 거니까. 그치? 왜냐면은 얘가 2주기 15족이잖아. 그러니까 A 값은 4가 되겠죠. 뭐 기억은 틀렸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3주기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3주기 원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찾아서 떠나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주기, 자, 3주기는 여기가 네온이죠. 그리고 다시 꺼져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변칙, 여기 변칙이 있단 말이야. 어차피 변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트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남아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아알. 근데 남아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 C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2이온화 에너지가 C가 무조건 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C는 뭐야? A가 오니까 얘는 16족이 저거 A가 얼마였죠? A가 4였죠. 15족이 돼야 되는 거야. 이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지금 C가 만약에 나가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이 주기성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C가 나가 되면은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여기에서는 그 규소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규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이게 지금 C가 나트륨이 돼버리면은 B가 이제 규소가 돼요. 그치? 근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얘네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는데 만약에 플로린을 보게 되면은 FF 얘를 보게 되면 A 자체가 뭐야? 4니까 6이 되겠지. 그럼 얘는 16쪽이 된단 말이야. 그럼 E하고 F 얘네들도 안 맞아떨어져.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 원자과 전자 때문에 조건부가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요 뒤에 있는 요 구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규소, C는 인, 그 다음에 F는 누가 된다? 황이 되는 것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애시당초 쌤은 만약에 이 문제를 받았으면요 어떻게 풀 것 같냐면 좀 설명이 좀 장황하게 길었는데 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 같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주기를 판단을 했죠. 어떻게 판단했어? A는 A끼리 묶고 B는 그러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묶었단 말이지. 그럼 주기를 판단을 했잖아. 어떻게 판단했어? 여기서 얘네가 2주기, 3주기, 3주기, 2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D가 제일 크다 그래서 네온이 안 돼.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플로린인데 플로린이 돼버리면 얘가 전제 조건이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 플로린이 제일 크고 B가 제일 작은데 얘가 만약 플로린이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그 7이 되니까 A가 6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7이 된다고. 그럼 3주기 17쪽은 CL이 되고 막 이러면서 얘네가 이온화 에너지가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큰 걸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걸 찾으라는 거냐면 얘네들의 예외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성을 찾으라는 건데 예외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를 먼저 그려보면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예외고 여기가 예외란 말이야. 그치? 배붕, 질소산소. 그러니까 여기 패치를 찍은 구간에 제1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가 자체가 예외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릴륨이 되거나 아니면은 얘네가 질소가 되거나. 근데 이제 베릴륨을 넣었을 때 전제가 안 되는 조건을 선생님이 보여줬고 붕소가 됐을 때 답이 베릴륨을 넣었을 때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해줬고 질소가 들어갔을 때 안 되는 조건을 되는 조건을 쌤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무엇만 좀 파악하면 알 수 있냐면 얘가 3주기로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칙 구간이 여기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맞죠? 어디 마, 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인하고 황. 맞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앞에 연속적인 뭔가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나트륨이 된다고. 근데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어때? 제2이온화 에너지가 1이니까 가장 크다고. 그럼 C가 무조건 나트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C가 임이 되고 그 다음 B가 규소가 되는 이 경우의 수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A는 당연히 4가 되고요. A부터 F까지 원자 반지름은 2가 제일 작대요. 원자 반지름 2가 제일 작은 거 맞죠? 원자 번호가 일단은 작으면서 제일 뒤쪽에 있는 게 산소지. 얘네들은 다 3죽이야. BCF는 3죽이야. 그 다음에 제2는 C하고 E를 비교했을 때 제2는 C가 더 크대요. 아니죠. 누가 더 큽니까? 주기가 15, 16에서 제2는 16, 17로 밀리죠. 옆으로. 그러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18쪽이 아니래요. 그리고 2, 3쪽이래. 그러면 3번부터 몇 번까지? 18번. 그러니까 18번 빼니까 네온하고 아르곤을 빼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른대. 근데 여기에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원자 반지름은 Z하고 X가 있고 그 다음에 뭐 Y 있고 이온 반지름은 YZX예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원자 반지름이 제일 커. 누가? Z가. 그러면 Z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 Z는 당연히 3주기가 되겠지. 맞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껍데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야 되니까.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X가 2주기가 될 수도 있고 3주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가져올 수 있죠. 어떤 힌트? 얘가 원자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대.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는 건 얘가 3주기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온이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애들이 누가 있어? 얘가 이온이 되는 애들이 남아 R이 있죠. 그치? 그러면 얘네가 싹 다 3주기야. 그리고 2주기는 얘네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으면서 얘네가 X가 여기 걸려있는 애는 X는 3주기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Y. Y는 2주기가 되겠지. 이온 반지름이 크니까. 아마도 여기 요 2주기에 있는 음이온에 걸릴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2주기가 확실해요. Y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보기 2주기 원소는 한 가지. 맞죠? 그 다음에 X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더 크대요. X는 이온 반지름이 더 작죠. 왜냐면은 얘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껍질을 어떻게 하니까? 껍질을 줄이니까. 됐지?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젯이 더 크대요. 젯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X는 여기에서 지금 3주기 원소인데 원자과 전자수가 X가 더 어디에 있을까요? 더 뒤에 있는 애가 되겠지. 똑같은 3주기인데 여기서 원자 반지름의 X가 더 작단 말이야. 그럼 원자과 전자가 얘가 더 작습니다. 어찌됐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으면 1, 2, 3주기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여기가 Z면 여기가 X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Z이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무조건. 그러니까 Z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 나트륨인지 마그네슘인지 알 길이 없어. 왜냐면은 얘네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냥 마그네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X가 알루미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원자과 전자가 작다라는 거는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괜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으로 돌려서 냈지만 얘는 등전자 이온 문제예요. 너네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거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됐지?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는 거고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에 보면 3번부터 18번까지 그러면 2주기에서 3주기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오메 1씩 증가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만 보면 되겠네. 이온화 에너지 올라가다가 어메 줄었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1000대에서 이런 문제는 되게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얘 굉장히 확실하죠. 그러니까 답을 거저주고 있는 거야. 얘는
2, 3주기이다. 원자번호가 3번부터 18번까지다. 여기까지는 1000대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때? 100대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가 3주기고 여기가 2주기라는 거야. 이게 좀 치사한 학교쌤들은 되게 비슷하게 줘요. 되게 비슷하게 주고 숫자도 되게 비슷하게 냅니다. 그건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이온화 에너지는 숫자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아이고 얘 반대로 적었네. 큰 게 누가 되는 거야? 2주기가 되죠? 큰 게 2주기야. 여기가 작은 게 3주기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W하고 X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주기는 일단은 알아냈어. 근데 갑자기 이 1680에서 496으로 푹 꺼졌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꺼진다라고 해서 얘네의 원자 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쌤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 여기서 원자 번호가 몇씩 증가한다? 1씩 증가한다. 이 말은 주기가 바뀌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X에서 Y로 넘어갈 때 주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깔끔하게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X에서 Y로 넘어갈 때 주기가 바뀌었구나. 이 사실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주기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건 아니야. 그러면 아마도 얘네가 주기가 바뀌면서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시작점이 뭐 3주기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뭐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애들이 좀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얘네를 A의 값이 뭐라고 되는지를 가정을 하고 좀 출발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 W에서 X로 갈 때 증가해. 근데 경우의 수가 뭐 질소산소, 붕탄질산 뭐 이런 거, 탄소질소, 질소산소, 산소플로린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얘는 안 돼. 왜냐면은 예외야. 예외이기 때문에 이미 안 돼. 꺼져야 돼. 이온화 에너지가. 그러면 탄소질소, 뭐 산소플로린 이런 거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탄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이거든. 그러면 X가 7번이 되고 Y가 몇 번이 되냐면 얘가 9번이 돼. 그러니까 2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OF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A의 값은 뭐가 된다? 8. 그러면 XW는 뭐다? W는 산소, X는 플로린, Y는 나트륨, Z는 마그네슘. 정확하게 아주 숫자가 큰 네온을 뛰어넘고 나트륨으로 간 거, 정확하게 주기가 바뀐 거 성립이 가능하죠. 그쵸? 답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주기 원소는 두 가지 맞죠? 그 다음에 A는 9 아니지. 제2점. 그럼 원자과 전자 확인해 볼까? X하고 W. 원전 없네요. 그 다음에 예외 확인해 볼까? 예외. 예외는 없네? 그러면은 X가 더 크냐 작냐 뭐 이런 거 물어봤네? XW. W가 어때? 더 크죠? 16쪽, 17쪽. 예외에서 한 칸이 밀린 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6쪽이 어때요? 더 큰 거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제1이 누가 더 큽니까? 제1이 원래는 이제 산소가 더 적고 플로린이 더 커요. 근데 제2는 누가 더 큰 거야? 제2는 W가 더 큰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문제로 가보시면 원자번호가 20번 이하래요. 그러면은 얘가 1주기에서 4주기. 그러면 X부터 Y까지 전자수가 A 플러스 B 뭐 다 A부터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X하고 Y가 똑같대.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이거 또 나오네요. 이 주기가 같다는 거지. 주기 동의. 주기라는 거야. 이게 Y하고 Z가 같다고. 얘네가 똑같이 2주기거나 똑같이 뭐라는 거야. 뭐 3주기다 이 말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다.
뭐 요거를 조금 걸고 넘어지면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얘는 족이 똑같다 이 말이네. 족이 동일하다. 그러면 x하고 y가 요렇게럼 어느 족에 있고 그 다음에 y하고 z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네. 요렇게 있다. 뭐 이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x하고 y는 같은 족에 있고 z은 이제 y랑 같은 죽에 있고 맞지? 그러면은 x가 2죽이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2죽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의 경우의 수가 원래는 1부터 4까지 나와. 왜냐면 주양자 수가 1주기부터 4주기까지니까. 그러니까 2주기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어. 그러면 x가 만약에 2주기라고 보면 얘가 전자의 수가 그러니까 2주기의 1쪽이라고 보면은 y가 나트륨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이제 3주기 원소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의 전자의 개수가 11개라고 y가. 그러면은 11개면 얘가 전자 개수가 리튬이면 3개죠. 그럼 11개야. 그럼 얘가 8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3번이야. 그럼 얘가 19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전제가 안 맞아 떨어지죠. 왜냐면은 얘네가 같은 주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같은 줄에 있어야 돼. 19번이면 4주기로 밀려나는 애들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한 칸이 더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근데 쌤 얘가 4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도 고민을 해보면 되지. 그치? 얘는 금방 판단할 수 있어서 약간 노동을 하셔도 됩니다. 금방 판단할 수 있어. 답이 금방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4주기야. 그러면 얘가 이제 y셋이 똑같이 4주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4주기면은 얘네가 y가 이제 x하고 y가 원작가가 똑같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주양자 수가 4주기로 만약에 얘네가 똑같아. 그러면 전자의 개수가 y가 몇 개가 돼버리냐면은 원작가 전자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쪽 그러니까 A의 값이 어찌됐건 1부터 4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최대한 나와봤자 누구밖에 안 나오는 거니? 얘가 전자가 많이 나오는 애가 이렇게 4주기까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왜냐면 A 자체가 4주기까지면은 1부터 4까지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뭐 4주기고 나발이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다? 여기에서 뭐 이건 금방 찾죠? x하고 y 그 다음에 z 이렇게 돼. 그러면은 x 자체가 2주기가 아니라 1주기예요. 1주기. 그럼 1주기 누구밖에 없어? 수소밖에 없잖아.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다른 조건을 물고 들어오면 되니까 리튬 안 돼. 그럼 나트륨이야. 그럼 얘 CL이 되겠지. 그럼 이 조건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수소야. 전자 1이야. 그 y는 나트륨이니까 B가 뭐야? 10이야. 그 다음 Z는 17. 떨어지네. CL이야. 요거 두 개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문제를 이제 정형화해서 문제를 풀면은 A 자체가 1부터 4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X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1주기 원소가 가장 합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애시당초 수소 아니면 헬륨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리튬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경우를 쌤이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B는 10이다. 맞고요. 제1은 Y가 X보다 더 크다. Y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X부터 Z까지 원자 반지름 Y가 제일 크다. 그쵸? 얘가 1등입니다. 나트륨이 1등이라는 소리야. 답은 3번. 그죠? 뭔가 숨은 그림 찾는 것 같죠? 그지? 그 다음 8번에 보면 여기서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누가 누군지를 찾는 거야. 일단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정리해볼까? 원자 번호 누가 제일 크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 질소. 또 뭐가 나와 있지?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 당연히 마그네슘이 제일 크지. 3족이니까 마알. 그 다음에 핵전하가 어찌됐건
제일 작은 게 얘랑 얘 중에서 얘죠. 작은 게.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가 커지잖아. 유핵전화. 그리고 또 뭘 비교해야 되니? 이온화 에너지 있네. 이온화 에너지 제일 작은 게 누구니? 제일 작은 거는 알루미늄이죠. 그 다음 누구니? 이 반대로 할까? 알루미늄. 그 다음 마그네슘. 맞죠? 얘 예외네. 2조과 13조.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어찌됐건 2주기가 크니까. 뭐 이러네요. 그지? 그러면은 원자 번호 분에 여기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래. 그러면은 제1 이온화 에너지 값이 가장 큰 게 질소죠. 맞죠? 어찌됐건 분자만 봐도 되겠지. 분자만. 맞죠? 여기 분자만. 아니 원자 번호로 봐서 뒤집어도 되는데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보는 게 낫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기준이 되는 거를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은 W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크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얘가 알루미늄. 얘는 질소. 산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쬐끄만한 애가 누구니? R. 맞죠? 다 맞아 떨어지네. 뭐 굳이 비교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뭐 이거 비교만 하면 되잖아. 그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질소죠. 그 질소 1등인 게 Y지? Y 1등인 건 누구야? 4번이랑 2번이랑 5번이네? 그 다음에 큰 게 누구죠? 산소죠. 그럼 산소가 셋이네? 응. 그러면 Z 큰 거. 이거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그거 다 4번이네요? 그지? 뭐 얘는 크기 비교만 잘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3점 치고는 좀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그 다음 9번. F부터 Z까지 원자 번호가 12번부터 20번까지래요. 그리고 X부터 Z까지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야. 사실 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9번과 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어려워서 걱정한다는 거는 아니고 이제 시험 문제집 중에 가장 난해한 게 이런 수학의 익힘책처럼 활용 문제 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떴을 때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특히 서술형 단답형에서 애들이 엄청나게 오답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고 있는 건데 뭔가 활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지? 이게 사람이 약간 당황을 하잖아. 선생님도 왜 약간 반대로 얘기를 하면 수업 시간 때 당황하듯이 이게 뭔가 활용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데 좀 당황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건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교과서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당황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당황했을 때 좀 내가 빨리 이거를 극복하는 친구는 그만큼 이제 오답에 안 빠지는 거고. 근데 당황해가지고 어버버버 하다가 그러다가 오답에 빠지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카드가 원소기호, 원자량, 홀전,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얘는 딱 봐도 1312 K 값이죠. 그치? K 값이고 그 다음에 뭐 X는 35.5 이거 염소예요. 염소. 그 다음에 Y는 칼륨, Z는 아르곤이야. 근데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홀전자 수로 알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홀전자 수가 12번부터 20번까지잖아. 얘는 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바로바로 원자량 보고 적었는데 12번이 마그네슘이죠. R, 인황, 염, 아, 칼, 요 밑에 적자. 칼카. 그러면 홀전이 원래 나트륨 있죠. 10, 1, 2, 3, 2, 1, 0, 1, 0.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 1, 0이 되잖아. 홀전이. 맞지? 그러면은 누구냐면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얘일 거란 말이야. 맞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홀전자의 그 1이 되는 게 101. 근데 이제 카드 순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맞지? 그러면 이제 얘네 좀 지우고 얘네들 경우의 수에서 이제 홀전 쌤은 평균 원자량 가지고 곧바로 이제 그냥 구해버렸는데 이건 쌤처럼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지금 맨 밑에가 이온화 에너지죠. 그치?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있어. 누구니? 419 Y. 그치? 그럼 얘는 홀전이 하나가 되면서 홀전이 하나가 되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아. 그럼 홀전짜리가 하나인 게 R하고 칼. 그치?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는 칼륨. 알루미늄보다 작은 건 칼륨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칼륨 지정.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균 원자량 가지고 구해도 되기는 해요. 얘가 35와 37의 사이에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의 평균은 35.5가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 평균 원자량인 거고 얘가 이제 1251, 1521이 된다고. 맞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건 일단 얘부터. 일단 얘는 하나짜리는 염소야. 염소도 있는데 얘는 제일 작아서 이제 X가 염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짜리가 알루미늄하고 이제 염소 중에서 좀 아리까리 하겠죠. 그치? 근데 얘 홀전이 0이잖아. 안 되네. 그러니까 염소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칼륨이 되는 거니까. 맞죠? 어차피 안 되네. 그리고 얘는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얘는 아르곤으로 지성이 되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경우의 수가 얼마 뭐 안 빠져. 얘는 홀전이 0이고 얘도 홀전이 0이고 이거 잭돼야 되겠죠? 아르곤도 홀전이 0이고 뭐 다 안 되네. 그치? 뭐 다 안 되는 경우의 수였어요. 근데 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자량으로 봤는데 쌤처럼 하지 말고 홀전자 수를 보고 판단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X는 염소가 되고요. Y는 칼륨, Z는 아르곤. 그러면은 원자 번호는 Z이 제일 크다. 틀렸죠. 칼륨이 제일 커요. 근데 원자 반지름은 Y가 X보다 크다. 그쵸? 왜냐면은 Y가 4죽이니까. 얘가 4죽이니까. 그 다음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1g. 여러분 기억 속에 아픈 기억들이죠. 1g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원자량이 뭐다? 전체의 원자량이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의 역수가 되는 거야. 분자량의 역수. 똑같아요. 분자량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Y는 39.1이야. 분의 1. 맞죠? 이거 곱하기 얘의 양성자 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19번이죠. 그치? 이거 대 Z는 어떻게 되는 거죠? 39.9분의 1 곱하기 30, 얘가 몇 번이죠? 18번이죠. 그럼 이거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크겠니? 당연히 39.1분의 19가 더 크겠죠. 숫자가 더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귿 보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g에 해당하는 1g당은 전체 이 분자량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자량이 뭐냐면 평균 원자량인 거야. 앞에 쌤이랑 평균 원자량 계산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해석을 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건 좀 잘못된 정보고요.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이 분자량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조건에서 깔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갖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연속적이고요.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수가 모두 다 똑같대요. 2주기. 그러면 오비탈의 개수가 똑같은 거 누가 있어요? C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 2주기 원소에서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오비탈 수가 똑같은 게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은 리튬부터 먼저 적어보자.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좀 적어볼게요. 얘는 좀 오비탈의 개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 몇 개예요? 얘는 2개. 1s2, 2s1 하나죠? 얘는 2개지? 얘도 2개네? 얘도 2개네? 얘도 2개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베릴륨이 1s2, 2s2잖아. 그럼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2개죠? 동소는 2p1이니까 2개지. 얘는 2 올라가죠? 그러니까 베릴륨에서부터 질소까지 1 거라는 거지. 왜냐면은 산소는 3개야. 왜 3개냐면 1s2, 2s2, 2p4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4, 5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개수,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누구냐면은 배붕탄질산이 됩니다. 질소. 이렇게 배붕탄질소. 그러면 여기에서 Y가 제일 크대. 제2가 가장 크대. 그러면은 제2가 크대. 그러면은 여기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누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도 이제 풍소가 될 텐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찾은 거는 4개라는 거죠. 그쵸? 4개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답은 몇 개예요? 3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의 수가 맞아 떨어지는지를 찾아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일단 요 4개 안에서, 자, 쌤이 얘는 조금 지울게요. 4개 안에서 일단 첫 번째, 얘가 제2가 커지려고 그래. 그러면 쌤이 첫 번째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원자과 전자. 근데 지금 원자과 전자가 걸릴 만한 리튬이 있어 없어? 없잖아, 문제에서. 그치? 얘들아, 여기 리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리튬이 없잖아. 조건에 아예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리튬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뭐라 그랬어? 예외라 그랬지. 예외. 그럼 예외가 걸려야 되는 거니까 얘는 2족과 13족, 또 15족과 16족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돼. 왜냐면은 얘가 지금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산소가 없잖아. 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2족과 13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2족과 13족 중에 제2가 가장 큰 거는 누가 될까요? 여기에서 Y는 이 붕소가 되겠죠. 그치? 얘 붕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이 Y가 붕소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 유액전화만 비교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Y가 붕소. 그러면 유액전화가 붕소보다 더 큰 건 탄소지. 그쵸?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잖아. 그리고 제일 작은 건 누가 되겠어? 붕소 앞에 베릴륨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X는 탄소, Y는 붕소, Z는 베릴륨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선지. 원자 반지름은 Z이 가장 X랑 비교했을 때 Z랑 X 누가 더 큽니까? Z이 더 크겠죠. 그지? 왜냐면은 Z이 베릴륨이고 X가 탄소니까 유액 전하가 탄소가 더 크죠? 맞고. 홀전은 X가 Y보다 더 크다. 홀전은 2개, Y는 하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Z이 Y보다 더 크다. 제2 이온, 미안해요. 제3이네요. 제3은 Z이 제일 크죠. 얘가 뭐니까? 얘가 2족이니까. 맞지? 그러면 3에서 뻥 뛰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요, 5번이 되겠죠. 아시게봤자 소용이 없구만. 3이 2로 보이고, 응? 3이 2로 보인다이. 그지? 그 다음에 11번. 자, 여기에서, 바닥 상태. 자, OF. 얘 2족이에요. 얘는 3족이. 그러면 또 네온이네요. W하고 X. W하고 X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이온은. 그러면은 뭐, 얘네 전부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자냐. 그지?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조건을 엄청 잘 줬어. W가 1보다 작대. 그러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W가 X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W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나트륨이 되겠지? 그지? W는 자동으로 나트륨이 돼. 그 다음에 X는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좀 3점 치고는 쉽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OF가 있죠? 그럼 Z는 뭐가 돼? F가 되고 Y가 O가 되겠죠. 그러면 W는 Na, X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Y는 O, Z는 F. 이 문제가 몇 번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냐면 이온 반지름 크기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 3점에서 1번이나 5번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W는 3주기 맞고 원자과 전자수는 Y가 Z보다 크다.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6이고 Z는 7이죠. 틀렸고 홀전은 X하고 Z이 똑같다. 홀전 여기 0이잖아. 근데 Z는 하나잖아. 그치?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2번.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다.
그럼 1주기부터 4주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원자 번호가 30 띄네요. 맞죠? 30 띄는 거야. 근데 홀전자가 WZY 참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 홀전자의 개수가 우리가 3, 2, 1, 0이죠. 3, 2, 1, 0이잖아. 근데 홀전자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0, 1, 2, 3에서 3, 2, 1일 수도 있고 2, 1,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홀전자의 개수가 만약에 이제 위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밑에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 2, 1, 0이라고 2라고 볼게. 2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W가 어찌됐건 제일 크니까 얘가 이제 홀전자가 2가 되려면 얘가 원자 번호가 뭐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최소한 8번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A의 값이 뭐가 되냐면 8번이 돼야 되니까 얘가 뭐 빼기 뭐가 돼야 되지? 8 빼기 잠깐만 8번이 돼야 되려면은 11이 돼야 되겠지 얘가. 맞죠? 11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얘가 원자 번호 8번인 산소가 될 확률이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근데 얘가 만약에 11이 돼버리면 원자 번호가 A가 11번이 돼. 이것도 뭐 가능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11이 되면 얘가 14번이 된다고. 그럼 Y의 얘는 이제 규소가 돼버리는데 규소가 돼버리면은 홀전자가 얘가 몇 개가 되면 2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Y의 홀전자가 얘가 2개가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또 뒤에 거 해보자. 17번이 돼. 그래서 홀전자가 1이 돼. 그럼 완전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 홀전자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얘는 3, 2, 1이라는 경우의 수가 맞겠죠. 그쵸? 그러면 요 경우가 틀렸어. 금방 판단합니다, 얘는. 그러면 여기에서 3이 1이다. 그럼 얘가 15족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최소한 A가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10. 맞죠? 그럼 얘가 13. 그럼 얘가 네온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알루미늄이 되고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죠? 얘가 16번 황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홀전만 비교를 해보고 가면은 답이 되겠죠. 일단 W가 뭐예요? W가 2주기 15족. 그러니까 3개 맞고 Z는 3주기 16족 2개 맞고 Y는 하나 3주기 13족 3주기 13족 맞죠? 그러니까 하나 맞고 그러면은 다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쌤 얘가 이제 A의 값이 이제 2가 되면은 A가 아까 전에 11이었잖아. 근데 주기가 어찌됐건 그러니까 1주기부터 4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주기도 어찌됐건 건드려주기는 해야 돼. 실제로는. 근데 홀전자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었지만 1주기가 걸릴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무조건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홀전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빠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인 건 없다.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기억 3주기 원소는 2가지다. 맞죠? 알루미늄하고 황. 원자 반지름은 Y가 W보다 더 크다. 그쵸? 3주기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W가 Z보다 더 크다. 그쵸? 더 크죠? 왜냐면 2주기니까. 그치? 2주기 원소잖아.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2단원이 경우의 수의 문제를 따지는 거다 보니까 이 경우의 수의 문제가 무조건적인 거는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는 없고 우리가 데이터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무조건적인 거에 해당하는 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쌤이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온화 에너지에서 뭐야? 이거 내가 왜 완자라고 적어놨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1과
제2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많이 나오는 구간이 1쪽에는 사실은 많이 안 나와. 수소하고 헬륨. 그러면은 리튬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리튬은 사실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얘가 원자과 전자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배에서 피치를 찍고 동소, 탄소, 질소, 그 다음에 동소, 탄소, 질소, 산소로 꺼져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을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탄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탄소가, 그러니까 제1을 따지는 거야.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럼 여기 네온이죠. 그 다음에 툭 꺼져. 그 다음에 마알. 그러니까 나오는 구간이 사실은 거진 다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알. 마알 다음 뭐야?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규소, 그 뭐야 저거. 마알이랑 그 다음에 그 알루미늄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알 그 다음에 규소 인황. 인황이 나오겠지. 인황. 그치? 마알. 뚝뚝. 인황. 여기. 그러니까 요 구간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거진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주기 어떻게 돼요? 얘가 한 칸씩 밀리죠. 그러면은 질소가 여 있으면 여기에 질소가 여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산소가 조금 더 올라가. 플로린 내려가고 그 다음에 플로린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네온이 되죠. 그리고 쭉 올라가. 여기가 네온이면 여기가 나트륨이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다시 마그네슘에서 푹 꺼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봐야지 알지. 쌤 수업 뭐 백날 들어봤자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얘네들을 그냥 뭐 눈으로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틀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노력 대비 점수가 좀 나오는 챕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쌤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줄 알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시험이 하루에 뭐 하나만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떻게 되겠어? 여러 개를 같이 보잖아.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배붕탄이야. 뭐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고 베릴륨부터 시작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나름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이온 반지름 제일 많이 물어보고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성 제일 많이 물어보고 되셨죠? 그리고 이어서 선생님 평균 원자량까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